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농지를 대농, 그러니까 농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상속증여 실무적인 실직 컨설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 시가 30억 정도 되는 농지를 어떻게 하면 세금 없이 자녀들에게,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승계시킬 수 있겠는가, 이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개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유튜브를 한 달에 대부분 보면 5편, 10편 이렇게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어느 분이나 유튜브를 보고 그 상속증여 업무를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실제로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댓글에 회신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에 답을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질문이라든가 댓글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늦다, 이 부분 좀 저도 연식이 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일반인들께는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해드리지만, 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임채문의 상속증여 아카데미를 잘 보이게 해야 되겠네요. 임채문의 상속증여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이 부분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임채문의 상속증여 아카데미 들어가시면 이 학원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분들은 유료로 이렇게 들어와서 상속증여 업무를 익히시면 되고요. 아마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제 유튜브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세금 없이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그러면 승계시킬 것인가, 이것도 절세 대책을 잘 세워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지 등을 이제 컨설팅을 할 때, 그럼 농지 등을 컨설팅할 때는 이제 가족 관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농업에 종사 중인 부친이 농지를 시가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전을 시키고 싶다, 이랬을 때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걸 살펴보면요, 이제 사전 증여 절세 계획입니다. 영농 자녀가 실제로 농사를 지니까 영농 자녀가 이렇게 증여를 받으면 그게 통산 5년에 걸쳐서 1억 정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7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액을 1억 정도 감면을 받으려고 그러면 무턱대고 다 이렇게 감면을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증여자나 아니면 수증자 일정 요건이 돼야 감면을 해주겠죠. 자격 농민인 증여자 요건은 이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거주 요건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농지 소재지 시, 군, 구에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농지 소재지 시, 군, 구 바로 옆 시군구에 인접한 옆 시군구에 살거나, 직선거리로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살거나, 이런 요건을 갖추면서 농사를 영농에 직접 종사를 해야지, 이 거주 요건을 벗어난다. 물론 이렇게 차가 요즘 차로 다니면 30km 떨어진 부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료는 되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30km 이내로 딱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농 자녀로서 농지를 이제 증여를 받을 사람 요건은 뭐냐 그러면 일단 18세 이상 직계 비속이고 신고 기한 내에 거주 요건을 갖추고, 거주 요건은 뭐 증여자인 자격농민 거주 요건하고 같습니다. 요건을 갖추고 직접 신고 기한 내에 영농에 종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이사를 와서 직접 농사를 영농에, 아니면 뭐 수산업 같으면 영어에, 아니면 축산업 같으면 축산업에 직접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 감면 한도는 5년간, 그러니까 5년 동안 농지를 일부를 이렇게 조금씩 받았다 그러면 그래도라도 5년간 1억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을 감면해 준다는데, 그러면 농지가 얼마 정도 농지가 1억을 감면되냐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이 약 이제 5억 8천이라고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이 5억 8천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10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되잖아요. 그러니까 5억 8천을 5천만 원 빼고 세율이 그 5억 이상이니까 30%거든요. 30%지만 누진공제 6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미만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그걸 제가 이제 역으로 따져보니까 한 5억 8천 정도 되더라. 1억 9,9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사전증여 절세 요건은 5억 8천 정도는 그 사전증여 요건으로서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를 안 받는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그럼 영농상속공제를 통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통해서 공제받는 금액은 뭐 영농상속공제 금액의 한도가 15억 원이기 때문에 15억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요건도 피상속인 요건과 상속인 요건이 각자 다릅니다. 그 피상속인 요건은 그 농지 감면하고 약간 다르죠. 농지 감면은 뭐 거주 요건은 이건 같아요. 그렇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여기는 또 영농상속공제는 2년 전부터예요. 감면은 3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상속이 더 부드럽네요. 2년 전이니까. 그리고 직접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영농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영농법인의 주식을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그리고 상속인 요건은 18세 이상이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뭐 계속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된다. 이런 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요건을 갖췄다. 그랬을 때는 이제 15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공제를 살펴보시면, 상속공제는 뭐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든지 안 받든지 무조건 5억까지는 뭐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자녀가 있다. 그럼 기초공제하고 뭐 자녀 인적공제하고 합쳐서 또 5억까지는 뭐 일괄공제로서 5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농상속공제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억. 뭐 이렇게 상속공제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 그걸 전체적으로 합해 보시면요, 농지에 관련돼서 이제 뭐 사전 증여 감면이라든가 사후 상속이 개시돼서 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이걸 다 합쳐보면 뭐 증여세 감면을 통해서 사전 증여죠. 이건 살아생전에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5억 8천. 그 다음에 영농상속공제는 또 15억. 그 다음에 상속공제는 10억. 이렇게 되면 이제 30억 8천까지는 영농상속공제를 뭐 영농, 그러니까 농지 관련해서 그 세금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걸 뭐 우리 컨설팅 된 대로 영농
뭐 영농에 종사하시는 비상속인과 그 영농 자녀 이 사람들의 뭐 두 사람만 뜻이 맞는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절세 방법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 분할을 해야죠.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상속 증여세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이렇게 사전에 그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뭐 나누거나 상속세를 낸다고 할지라도 상속세를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뭘 절세 컨설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 재산으로 인해서 자녀가 부가가 생기면 이건 절세를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도 훨씬 저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 재산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뭐 없다가도 있지만 상속 분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큰 골이 파여져 버리면 형제가 남남보다도 훨씬 멀어져 버린 거예요. 형제만 멀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형제의 자녀들, 사촌까지 더 그 사이가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금 뭐 이렇게 매덕 절세 받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그 유류분 청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상속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녀들끼리 남남보다도 더 험한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겠어요. 저는 훨씬 이렇게 제가 상속 증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속인들이 분쟁이 발생되지 않고 세금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이렇게 협의해서 협력해서 그 세금을 슬기롭게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뭐 사이좋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그 부모 아니면 선친에 대한 그 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세 이전에 뭐 절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속인들 사이 친밀감이라든가 뭐 우애라든가 가족의 가치를 그 후대까지 영속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면 및 상속 공제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세법 규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농지를 상속을 받거나 감면을 받거나 했을 때 농지를 처분한다.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영농에 종사하다가 처분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증여자나 아니면 그 피상속인이 종전의 아버지나 아니면 증여자인 뭐 이렇게 할아버지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취득했을 때 그 취득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돼가지고 양도소득세는 좀 많이 낼 수 있다. 그렇지만 농지에 대한 8년 자격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이용하시면 그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는 있겠죠. 영농상속공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 영농상속의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이걸 살펴봤는데 특히 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뭐 살펴보시고 세금도 절세시키고 가정의 가치도 그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속이나 증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